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는 노트 10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은 플러스 모델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6.8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일반 모델은 6.3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노트 10 플러스 모델은 베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시청하기에 좋고 엣지가 상당히 잘 들어간 느낌입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상단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있고 리시버가 있습니다. 리시버는 스피커의 기능인데, 이 스피커는 하단에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는 음악을 들을 때 듣는 용도고, 상단의 이 리시버는 수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화할 때 자주 쓰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유심 트레이를 꺼내면은 유심을 넣는 공간과 SD카드를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모델에는 이 SD카드 슬롯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램은 12기가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일반 모델은 8기가와 12기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플러스 모델은 램이 12기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모델이 스펙적으로는 조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살펴보면 아우라 글로우 색상은 약간의 무지개빛을 띠고 있습니다. 빛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왔다 갔다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노트 10 플러스만의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C타입 포트와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 그리고 우측에 S펜이 있는데요. S펜의 색깔은 보시는 것처럼 블루 색상에 가깝습니다. 휴대폰의 색상이 약간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S펜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스마트 셀렉트 기능 다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화면에 고정시켜 줄 수 있고, 이거 눌러서 저장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캡처 후에 쓰기도 됩니다.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이렇게 글씨 쓰기도 가능합니다. 저장하면은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S펜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은 여러가지 설정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S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펜에 대해서 조금 더 테스트 해보면요, 이 노트펜, S펜의 반응 속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S9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느낌이에요. S9은 이렇게 바로 줄을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인데, S10 플러스 모델의 S펜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노트 20 울트라에 있는 9ms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인해서 아마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요, 노트 10 플러스의 충전 속도는 45W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45W가 0%에서 초반에만 37 혹은 38W 정도만 지원하고,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넘어가면은 25W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트 20 울트라 같은 25W를 지원하는 폰과 동시에 충전을 해도 충전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트 20 울트라 시리즈에 25W를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45W 충전기로 충전을 해보셔도 25W와 충전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를 해보면은 유심 트레이 위치와 마이크 위치 상단은 거의 비슷합니다. 측면 버튼을 보면은 노트 20 울트라는 우측에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모두 있는 반면, 노트 20 플러스 모델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이 버튼이 없을 리는 없겠고, 반대편을 이렇게 쑥 넘어가면요, 노트 10 플러스 모델은 좌측에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하단부를 한번 보겠는데요, 하단부 또한 다릅니다. S펜의 위치가 노트 20 울트라는 좌측에 있고요, 노트 10 플러스 모델은 우측에 있습니다. 스피커도 S펜 방향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노트 10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가고, C타입 포트는 똑같아요. 이 두 모델 다 3.5mm의 이어폰 단자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상당히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3.5mm의 이어폰 단자는 제거하는 추세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은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용자가 적응을 해야겠죠.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이 C타입 단자에 꽂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어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조금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면은 남는 이어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당근마켓, 중고마켓에 올려봤자 가격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서브폰으로 쓰시는 폰이 있다면 거기에 끼워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3.5mm 이어폰이 한 3,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치가 조금 곤란하기도 합니다. 저야 휴대폰을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조금 사용을 하긴 하는데 안 쓰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 3.5mm의 이어폰 단자 제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노트9에서 6GB와 8GB의 램을 탑재했던 것을 생각하면 노트10 시리즈는 일반 모델이 8GB짜리가 있지만 512GB짜리는 12GB의 램을 탑재했는데요. 10 플러스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GB인데요. 램의 용량이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노트20 시리즈도 램이 12GB인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10 플러스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AP는 엑시노스 9825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 5G 모델에 엑시노스 9810이 탑재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노트 모델에는 엑시노스 9825가 탑재가 됐습니다. 스냅드래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은 엑시노스 9825 성능 또한 충분히 훌륭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세대 모델은 스냅드래곤이죠. 이런 식으로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스냅드래곤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탑재를 하는 것 같은데 엑시노스보다는 스냅드래곤이 낫다는 평이 많기 때문에 엑시노스 9825 성능 자체는 훌륭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노트 10 플러스 자체가 10이 10세대 모델이거든요. 삼성의 10세대 모델,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10세대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성의 10세대 모델이라서 스펙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램이 12GB에 카메라 성능 괜찮죠. 그리고 S펜 성능이 또 상당히 좋아진 점, 그리고 4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화면 보시면은 베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영상 시청할 때 정말 훌륭한 화질과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WQHD까지 화면 해상도를 자랑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FHD와 WQHD를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WQHD를 없어서 못 쓰는 것과 있는데 안 쓰는 것은 차이가 크겠죠. 이렇게 WQHD 설정해 주시면은 화면 해상도도 훌륭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1에서 9까지는 카메라의 위치가 정중앙에 있었는데요. 노트 10 플러스 최초로 이렇게 좌측 상단에 이렇게 세로형으로 탑재를 했습니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심플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트 10 플러스 D판을 보면 무슨 거울 같기도 합니다. 정말 D가 잘 비치고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치아 같은 거 확인하기도 좋고 거울로 헤어스타일 점검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감안하시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성능이지 않나 싶습니다. 45W의 고속 충전, 그리고 4300mAh의 넉넉한 배터리 용량과 훌륭한 카메라, 그리고 넉넉한 램의 용량, 넉넉한 스토리지 용량 256GB 혹은 512GB, 거기에 SD카드까지 장착이 되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가야 할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인데 노트20 시리즈가 가격이 확 내려가면서 노트 10 플러스는 현재 새 기기는 잘 없고요. 중고 기기가 많은데 일반 모델이 35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요. 그리고 10 플러스 모델이 40만원에서 45만원 사이의 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세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인데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40만원 정도 투자하신다고 생각한다면은 노트 10 플러스의 기능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196g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4300mAh거든요. 일반 모델이 3500mAh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중고 가격과 시세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여기저기 따져보면요,
저 같으면 5만원을 더 투자해서 노트 시리즈를 사는 것보다는 플러스 모델을 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5만원이란 돈이 크긴 한데요. 하지만 오래 쓰실 것 같으면 5만원을 더 투자해서 10 플러스 모델을 쓰는 것이 스펙적이나 실용적인 부분에서 멀리 봤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 램 이런 것들과 봤을 때 노트 20 시리즈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플러스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10 플러스까지 TOF 센서가 들어가 있고 16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는 1200만 화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펀치홀의 크기는 노트 10 플러스 모델이 노트 20에 비해서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한데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화면도 보시면요, 어떤 것이 더 낫다, 화질이 낫다, 크기나 이런 부분에서 덜 낫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두 폰 다 상당히 훌륭합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가리면 어떤 폰이 노트 20이고 노트 10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 펀치홀 감안해서 유튜브 화면을 이렇게 넓혀보면요, 카메라 홀의 크기가 조금 거슬리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노트 20 울트라 모델이 80만원 정도, 10 플러스 모델이 40만원, 딱 2배 가격인데요. 충분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도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요, 상당히 빠르죠. 인터넷 속도 또한 훌륭하고, 그리고 유튜브 시청 영상 끊김없고요. 와이파이 환경에서 제가 지금 현재 서브폰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훌륭한 동영상 화질과 인터넷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보면요, 노트 10 플러스의 경쟁력은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중고 휴대폰들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노트 10 플러스의 구매 가치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노트 10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만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